동안고 2학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이 찍고 있는 요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요, 수능의 경우가 이틀 남았을 때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올해 이 수능을 맞이하는 그 느낌이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번 수능이 끝나면 이제 다음에 수능은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능, 볼 수능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겠고, 좀 긴장되는 부분도 많고, 좀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 같은데, 이러한 긴장, 걱정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은 많이 내려놓고요. 이제 정말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 남은 1년 잘 마무리하자라는 오히려 포부를 감고선 한번 이번 1년, 남은 1년 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딱 하려고 하는 내용도요, 요 포부랑 맞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 잠깐 떠올려 보면요, 외부 은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블의 경우가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하고 그에 따라서 허블의 분류에 따라서 구분을 했고요. 허블의 분류로 구분되지 않는 은하를 우리가 두 가지 더 배웠었는데, 종류를. 첫 번째는 특이 은하였었고요. 또 다른 은하는 두 은하가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충돌 은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여기 있는 외부 은하에 대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끝이 났고, 우주 팽창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쭉 나갈 내용들이 우주론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럼 그것과 관련된 성취 기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취 기준을 보면요,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망원경 관측 등의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급팽창 우주와 가속팽창 우주를 포함하는 빅뱅 우주론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급팽창 우주론, 가속팽창 우주론 다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지금부터 이번 시간부터 쭉 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면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허블의 법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허블의 법칙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허블의 법칙 배운 이후에 2시간 정도에 걸쳐서 허블의 법칙 배울 거고요. 그 이후에 빅뱅 우주론 혹은 대폭발 우주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빅뱅 우주론을 배울 겁니다. 아마 빅뱅 우주론은 통합과학 1에서 가장 처음에 배웠었던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은 지구과학 1이니 빅뱅 우주론에다가 더해서 뭐를 배울 거냐? 급팽창 우주론과 가속팽창 우주론, 요 두 가지를 더 덧붙여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하면요, 오늘 배울 허블의 법칙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졸리다면 물 좀 한 잔 마시면서 혹은 스트레칭 하면서 정신을 좀 맑게 깨운 다음에 수업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프린트 78페이지 한번 핍시다. 자,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을 보면 허블의 경우가 지금 은하를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죠. 자, 허블 하면 은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블은 은하를 굉장히 많이 관측을 했던 사람으로서 요 은하들을 관측을 한 거를 형태를 가지고선 분류하는 작업도 했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은하를 그냥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뿐만 한 게 아니라요, 은하를 관측했을 때 분광 관측을 하게 됩니다. 분광 관측이라는 것 자체가 스펙트럼을 본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은하들의 경우를 관측을 해서 스펙트럼을 쫙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78쪽에 있는 허블의 법칙에 엄청 빛나는 별이 있죠. 자, 여기다가 별을 일단은 3개 정도 치고선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허블이 거리의 경우가 알려져 있는 이런 외부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막 분석을 합니다. 이 스펙트럼에 예를 들어서 흡수선 같은 것들이 나타나겠죠. 수소 흡수선이라든가 칼슘 흡수선이라든가 이런 흡수선들이 나타나는데, 걔네들의 위치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훨씬 파장의 경우가 긴 적색 쪽으로 이동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외계 행성의 탐사 방법 중에서 도플러 효과 설명을 하면서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적색 편의는 우리가 관측자로부터 그 천체의 경우가 멀어질 경우에 나타났나요? 아니면 가까워질 경우에 나타났나요? 그렇죠.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질 경우에 나타났던 것이 바로 적색 편이었습니다. 즉, 요 말을 종합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요 결과를 대부분의 우리 은하가 아닌 다른 외부 은하들을 측정을 해봤더니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그 의미는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즉,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얼마나 빨리 후퇴하는지 그 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거든요. 그 후퇴 속도를 계산하는 그 방법은요, 아래에 있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후퇴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식의 경우에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후퇴 속도 V의 경우에는요, 빛의 속도 곱하기 원래 흡수선의 파장에다가 결국에는 변화한 그 흡수선의 파장의 변화량에다가 그 원래 흡수선의 파장을 나눠가지고 빛의 속도를 곱하면 그게 바로 후퇴 속도가 됩니다. 자, 요 식의 경우에는 암기를 해두는데 요거를 어떻게 적용할지 지금 좀 감이 안 잡힐 것 같거든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거기다 적어보면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어야 하는 그 파장의 경우가 요거를 우리 람다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원래 흡수선의 파장의 경우를 람다라고 했을 때 요거가 예를 들어서 300나노미터인 어떤 흡수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시로. 근데 요것의 경우가 한번 은하의 스펙트럼을 분석했더니 원래 300나노미터에서 나와야 될 게 303나노미터로 나온다는 거예요. 즉 파장의 경우가 길어졌죠. 파장이 길은 쪽으로 이동했다는 거는 적색 쪽으로 이동했다는 거고, 이렇게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의 적색 편의가 나타났을 때 은하의 경우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요 후퇴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V의 경우에는 C 곱하기 람다분의 델타 람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대로 넣으면요. 이 빛의 속도는요. 3의 곱하기 10의 8승 km/s거든요. 자, 거기다 곱하기 보통 이러한 빛의 속도는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구하라고 한다면요. 자, 여기 빛의 속도에다가 원래 기존의 파장, 즉 300나노미터를 넣는 겁니다. 원래는 300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303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장의 변화량이 303에서 나온 거에서 그리고 원래 거를 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나온 거에서요, 측정한 값에서, 관측 값에서요, 기존 값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여러분들 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3의 8승 곱하기 요거 300에다가 3이겠죠. 3. 그래서 km/s. 요거 하면 100분의 1 되겠고, 요거 하면 6 해서 계산을 하면 3에 곱하기 10에 6승 km/s의 속도로 지금 후퇴하고 있구나라고 후퇴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실제로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직접 계산하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 식의 경우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암기하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요거를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좀 훈련을 여러 번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어디다가 한번 좀 적용을 시켜보냐?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191쪽 한번 펴보도록 하세요. 교과서 191쪽에 나와 있는 탐구는 실제로 화불의 경우가 후퇴 속도를 계산을 했었던 그 과정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 보고 그거를 통해서 허블의 법칙을 도출해내는 그러한 탐구입니다. 미리 얘기하는데요. 이 탐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능 문제의 경우 모의고사 같은 거 출제될 때 특징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이상은요 탐구 문제가 나옵니다. 탐구 활동 문제가요. 과학의 경우는 무조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탐구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수 출제됐었던 탐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거 잘 기억을 해뒀다가 수업 끝나면 바로 한번 직접 해보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실제 대면 수업했을 때 검사할 겁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기록을 해둬서 이렇게 과제를 했다라는 거를 좀 기록을 해둘 거니까 지금 이번 시간 끝나고 꼭 다시 한번 요거를 혼자서 계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선생님이 비단 이런 숙제 검사하니까 그런 의미로 한다기보다 굉장히 중요한 탐구인데 그냥 눈으로 선생님이 저렇게 하네 하고 넘어가면요 실제 문제로 여러분이 맞닥뜨리면 못 풉니다. 실제로 해봐야지 문제 나왔을 때 적용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혼자서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있는 일단은 탐구가 어떤 탐구인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에 있는 가부터 막까지가요, 외부 은하의 그림과 그리고 걔네들의 거리, 얼마나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스펙트럼의 경우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림의 화살표, 이 빨간 색깔 화살표는 요 칼슘 흡수선이 두 개인데요. 지금 보면 여기 흡수선이 하나, 두 개죠. 걔의 중간값을, 평균값을 가리킨 거고, 이때 정지 상태일 때 두 흡수선의 파장의 평균값이 요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 평균값의 경우가 395.1 나노미터 정도가 된대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노란 색깔 화살표는 칼슘의 흡수선이 요 적색 편이가 된 정도를 표현을 한 거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작고 길고 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거 보이죠? 요 칼슘 흡수선이 원래는 요 395.1 나노미터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요런 천여자리 은하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분간 관측을 했더니 조금 길어져서 요 정도 적색 편이 된 게 나타나져 있고, 큰 곰자리는 요 정도, 여기 있는 북쪽 왕관자리 은하의 경우는 요만큼이나 이렇게 적색 편이가 적색 편이가 이루어져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화살표로 나타낸 겁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 지금 흡수선들이 이런 식으로 이동한 거 볼 수 있잖아요. 원래 한 요 정도쯤에서 나왔던 애가.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보면요, 스몰 a와 스몰 b는 비교 스펙트럼으로서 A의 경우에는 요 정도 388.9 나노미터, B의 경우에는 501.6 나노미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요, 은하로부터의 후퇴 속도, 지금 편의량이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적색 편의가 되어 있는지 화살표로 나와 있잖아요. 요것들을 보고선 실제 후퇴 속도를 구해 볼 겁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요 V는 C 곱하기 람다분의 델타 람다, 요 식 이용해서 구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식 이용해서 구할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광속의 경우에는 주어져 있는 값이죠. 얘는 정해져 있는 상수값 3의 곱하기 10의 8승 km/s로 요런 것들은 주어집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타나져 있는데 보통은 주어지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값들이 어떻게 들어갈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기준으로 준 그 흡수선의 경우가 칼슘 흡수선입니다. 칼슘 흡수선. 그래서 지금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도록 할게요. 기준으로 준 게 요 칼슘 흡수선인데, 얘 파장의 경우가 395.1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람다, 요 분모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존의 파장, 변화하지 않는 기존의 파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 395.1 나노미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파장의 변화량은 지금 요 노란 색깔, 이 화살표로 나타난 게 화장의 변화량이잖아요. 요거가 각각 지금 은하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여자리 은하일 때의 요 파장의 변화량은 요 노란색 정도인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요 노란색 정도로 파장이 이동한 거는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구체적인 숫자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는 거죠. 자, 요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여기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A와 B를 비교 스펙트럼으로 괜히 준 게 아닙니다. 지금 요 비교 스펙트럼으로 준 이유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경우를 직접 자로 측정을 해서 밀리미터 단위로 한번 간격을 나타내 보고, 그럼 실제로 얘의 경우가 파장 차이가 몇이 나나요? 지금 B의 경우가 501.6, 그리고 A의 경우가 388.9니까요. 여기서 빼면 결국에는 그 파장 차이가 나오겠죠. 자, 요거 자로 한번 측정해보는 거, 파장 차이 계산해보는 거 혼자서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요거를 간격을 계산을 해보면요, 약 60mm, 그러니까 6cm 정도가 나옵니다. 요 A에서부터 B까지의 요 길이가 6cm 정도 나오고요. A에서 B 사이의 파장 차이는 요거를 계산해서 넣으면 112.7 나노미터가 됩니다. 요걸 왜 계산을 했느냐? 지금 60mm 정도의 길이, 지금 112.7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 차이를 60mm, 그러니까 6cm 정도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림에서.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노란 색깔, 얘네들도 비례식을 이용해서 요 길이를 우리가 요 자로 측정을 한다면 몇 나노미터인지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나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에 있는 요 노란 색깔 화살표 애매하긴 한데 자로해서 여러분들 직접 거기다가 측정을 해보면요. 스님은 대략 2mm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비례식을 세워보면요. 지금 A와 요 B 사이의 간격의 경우는 60mm였습니다. 60mm일 때 파장의 차이가 몇이었어요? 아까 빼니까 112.7 나노미터였죠. 그렇다면 2mm일 때는 몇 나노미터일까? 요렇게 비례식 세워가지고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한 3.7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반올림해서 구하면 3.8 나노미터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3.8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적색 편야량이 그래서 3.8 정도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머지 나, 다, 라, 마도 직접 한번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한번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하세요. 계산기 가지고선 하면 금방 하니까 꼭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4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3번까지 한 겁니다. 4번 보면요. 요러한 은하의 후퇴 속도와 요 적색 편이량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가의 은하의 후퇴 속도를 계산한다라고 나와 있죠. 은하의 후퇴 속도와 적색 편이량의 관계식, 요거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꼭 외우라고 했었던 그 식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지금 복습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같이 외면서 지금 이렇게 같이 대답하면서 외워봅시다. V의 경우에는 무엇이다? 그쵸. 빛의 속도 곱하기 원래 파장을 지금 파장 변화량을 원래 파장으로 나눠서 곱한 값이다. 요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요 후퇴 속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빛의 속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요. 3에 곱하기 10의 8승 km/s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요. 지금 요거 아까 지금 가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구해보면요. 원래의 칼슘 흡수선의 경우 3점이 아니라 395.1 나노미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파장의 변화량, 즉 적색 편이가 어느 정도 됐는가는 방금 구했잖아요. 3.8 나노미터를 넣어서 요것을 같이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2.1885 km/s가 나올 겁니다. 가의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은하로부터 가은하, 처녀자리 은하는 2.885 km/s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의 과정을 똑같이 다, 라, 마도 반복을 해보고 여러분들 요 표에 있는 내용들 한번 채워볼 수 있도록 하세요.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꼭 여러분들 질문해야 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요 탐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있는 표를 다 채우고 여기 있는 요 표를 다 채우면 그 아래에 질문이 하나 있죠. 외부 은하의 이 적색 편이량과 후퇴 속도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적색 편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여기다 빈칸을 채우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텐데 적색 편이가 많이 일어날수록 후퇴 속도는 어떻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색 편이량이 클수록 바로 요 후퇴 속도의 경우가 크다. 이가 둘이 현재 비례하는 관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요 관계는요, 여러분들 요 아까부터 계속 중요하다고 했었던 요 식 가지고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는 그 결론입니다. 요 후퇴 속도고 요거가 후퇴 속도고 요거가 적색 편이잖아요. 적색 편이량. 편이가 얼마나 됐는지 그 적색 편이량인데 지금 현재 둘이 비례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 식의 경우가 성립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둘이 비례 관계구나. 적색 편이가 많이 되면 될수록 더 멀리 멀어지는 거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던 만약에 표가 완성이 되면 여기 있는 그래프도 한번 점을 찍어 보세요. 가로축은 은하의 거리고요. 세로축은 후퇴 속도입니다. 그래서 은하 거리는 여러분들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값이고 위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 거리에 따라서 후퇴 속도 한번 찍어보면 가만 한번 찍어볼게요. 19의 경우를 여기다가 요거가 50이고 그럼 대략 거의 여기쯤에 있을 텐데 19 그리고 후퇴 속도가 2885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10에 4승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가 만인 겁니다. 만. 그러니까 거의 대략적으로 여기쯤에 이렇게 찍히겠네요.
찍히겠네요. 요게 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찍다 보면 여러분들이 대충 대략적으로 이렇게 찍다 보면 어떤 값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 요렇게 은하의 거리에 따라서 후퇴 속도가 비례하는 이러한 모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점을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 보면서 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막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그려보면 결국에는 요러한 그림의 경우가 나오고 요거를 통해서 은하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하의 거리가 멀수록 이 멀어지는 속도, 즉 후퇴 속도가 빠르다. 후퇴 속도가 빠르다. 둘의 경우가 비례하는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실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프린트 79쪽에다가도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거 한 번 더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외부 은하의 거리와 이 CA 흡수선, 그러니까 칼슘 흡수선의 적색 편의를 이용하여서 구한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적색 편이 된 정도가 나와 있고 거리의 경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의 경우를 후퇴 속도로 계산했더니 1200, 15,000, 39,000 이렇게 이미 후퇴 속도가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작용이 이미 되어 있어서 결과값으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 화살표는 CA 흡수선, 그러니까 칼슘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다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한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라는 거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한번 빈칸에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은하들의 스펙트럼에서 이 칼슘 흡수선이 원래보다 파장이 지금 현재 길어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즉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는 것은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멀어진다고 했나요? 가까워진다라고 했었나요? 그쵸.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은하들이 바로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이러한 칼슘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이, 그래서 요 화살표로 나타낸 요 파장 변화량이 은하량과 은하의 후퇴 속도는 어떤 관계인가? 지금 파장 변화량의 경우가요, 여기 아래에 있는 은하로 갈수록 점점 이 화살표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죠. 파장 변화량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 후퇴 속도도 보면요, 1200, 15,000, 39,000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후퇴 속도도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흡수선의 이 파장 변화량의 경우가 바로 요 후퇴 속도와 비례하는 관계다. 서로 비례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3번 볼게요. 거리와 후퇴 속도가 가장 큰 은하는 지금 보면 거리랑 후퇴 속도가 가장 큰 은하, 요 세 은하 중에서 어느 은하인가요? 그쵸, 목동자리 은하잖아요. 목동자리 은하가 지금 현재 굉장히 제일 멀고 후퇴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은하는 처녀자리 은하이다. 자, 여기에 있는 값을 통해서 또 결론을 하나 더 내리면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빠르구나. 크다라고, 빠르다, 크다 뭐 같은데 크다라고 적읍시다. 그래서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요, 요 두 내용을 다 정리를 해보면 은하까지의 거리, 우리 은하로부터 그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요, 흡수선의 적색 편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죠. 멀리 있는 애들이 적색 편의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다른 의미로 이 멀어지고 있는 속도, 즉 후퇴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라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4번의 빈칸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허블의 법칙 이어서 하면서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게 뭐냐면요, 허블이 했었던 거를 그대로 한번 3개 혹은 5개 정도 은하만 가지고선 한번 그대로 따라해서 허블의 무슨 의미를, 어떤 걸 밝혀냈는지를 좀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허블의 경우
3개, 5개 이 정도 은하 가지고서 관측을 했겠어요? 진짜 정말 수많은 은하들을 관측을 했고요. 그것들을 다 일일이 이런 후퇴 속도를 계산을 하면서 결국에는 은하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로부터 더 빨리 후퇴하는구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후퇴하는구나라는 것을 법칙으로서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허블의 법칙이고요. 자기 본인의 이름을 따서 법칙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 허블의 법칙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여기 빈칸 안 채워져 있을 것 같아서 그 빈칸 한번 먼저 채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했었던 내용인데요. 적색 편이량의 경우가 큰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어떻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빠르다. 그래서 요거는 요 식을 가지고서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적색 편이량의 경우가 크면 클수록 요 후퇴 속도의 경우에는 더 크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잠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내용이 조금, 착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적색 편이량과 문제에서요, 적색 편이량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요. 적색 편이다 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적색 편이. 둘이 사실은 량, 요거 하나의 차이인데 의미하는 바는 달라요. 적색 편이량은 델타 람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요거가 적색 편이량이고요. 혹은 요거가 다시 얘기해보면 편이량이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하겠죠. 편이량이고요. 요 델타 람다의 경우는 어떻게 구한다? 아까 원래 파장이 아니라 관측 파장일 때에서 원래 파장을 빼가지고 구하는 것이 편이량이다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요 관측 파장의 경우가 만약에 원래 파장보다 길어요. 즉 적색 편이가 되면 요 델타 람다의 경우가 플러스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 적색 편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겠죠. 적색 편이량이겠고요. 이때는. 반면에 요 델타 람다의 경우가 만약에 관측합 파장이 원래 파장보다 짧게 나타나요. 그 의미는 파장이 짧아졌다는 거는 청색 쪽으로 이동했다는 거니까 청색 편이가 됐다는 거고, 그러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청색 편이 라고 편이량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청색 편이를 계속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은혜들이 이런 적색 편이를 보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델타 람다의 경우는 편이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값이고요. 적색 편이다 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 Z라는 이러한 기호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람다분의 델타 람다, 요거를 적색 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요, 적색 편이 Z라고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요거는 구분을 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무튼지 간에 이러한 적색 편이량의 경우가 클수록 후퇴 속도는 어떻다?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원래 기존의 파장값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요 식에서 말하는 람다들인 것들이죠. 근데 먼 은하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늘어나려면 무슨 편이가 일어나야 된다? 적색 편이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색 쪽으로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은하보다도 더 멀어요. 그러면 더 매우 먼 은하의 경우에는 요 편이 되는 정도가 더 크다라는 것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델타 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편이량인 거고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편이량이 크면 클수록 적색 편이겠죠. 여기의 경우에는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했으니까요. 적색 편이가 크면 클수록 이 멀어지는 속도, 후퇴 속도는 어떻다?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그림, 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 프린트 아래로 내려오면 요 허블의 법칙과 우주 팽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허블의 법칙이 그래서 무엇이냐? 은하들의 이 후퇴 속도는 거리에 따라서 비례한다라는 법칙이 바로 허블의 법칙인 겁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후퇴한다라는 거고요. 즉, 이 후퇴 속도의 경우가 요 거리에 비례를 한다는 거니까 요걸 식으로서 쓰면 요 비례식을 없애기 위해서 상수를 하나 도입을 해서 요렇게 씁니다. 요때의 상수를 허블 상수, 본인 이름을 따서 허블 상수라고 얘기를 해서 요 식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자, 요 식이 굉장히 간단한 식인데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허블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조금 적어보면요. 첫 번째, 요 허블의 법칙을 통해서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주의 나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주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우주의 크기, 여기서 말하는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고요. 마지막으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의 경우를 크게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허블의 법칙입니다. 자, 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허블의 법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정리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이거든요. 허블의 법칙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요. 자, 요것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했었던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 익숙해질 수 있도록 혼자서 복습하는 시간 반드시 꼭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복습하는 시간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얘기했었던 교과서에 있는 탐구 지금 바로 풀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영상 잘 들은 학생이라면 탐구 풀어가지고 오겠죠? 오늘 여기까지 듣느냐고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 대면을 통해서 다음 내용 배우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